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주변에 많은 인프라가 모여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학교들도 두 곳이나 보이고요.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함에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맞습니다. 오늘의 집은 여기 있어요.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깔끔한 상태에 집 내부도 엄청 깔끔한 편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오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바로 앞으론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왼쪽편 도로로 꺾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반겨주고 있고요. 돌섬다방이라고 보이시죠? 돌섬다방 뒷길로 들어가시면 집 대문이 있습니다.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고요.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붕도 강판 지붕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집 뒤편 담벼락은 보수공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는 상태고요. 집 대문 왼쪽 편으로 버려진 오락기가 한 대 있고요. 저 안쪽으로 기름 보일러가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쪽으로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네요. 집의 처마 쪽도 상태가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이 집을 옆집 분께서 어떠한 임대차 관계도 없이 창고로 사용 중이시고요. 소유자분께서 돈을 제법 들여 집 수리를 진행했다 전해 들었습니다. 집 앞마당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자풀이 상당히 무성한 상태고요. 전면 쪽으로도 처마가 잘 이어져 있습니다. 앞마당의 오른편으로는 외부 화장실이 있는 상태고요. 사용 안 한 지는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 화장실의 정확한 면적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한 평이 채 안 돼 보이고요. 구조는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택이고요. 목구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는 강판 지붕으로 교체가 된 상태고요. 사용 승인날은 1960년도이고 정상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샤시와 지붕이 교체된 걸로 보여지며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의 중앙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주방이 나오고요. 주방 싱크대와 오른쪽으론 주방 상태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오른쪽으론 수도가 있고요.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샤워할 곳이 안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샤워를 하셨던 것 같아 보이고요. 주방에서 왼쪽 편으로 들어가시면 깨끗한 상태의 방이 있습니다. 도배와 전기선도 정리를 새롭게 해두신 것 같고요. 방 중앙에 기둥이 우두커니 서 있네요. 내부 상태는 좋아 보이죠? 건물의 면적은 40.32제곱미터, 12평입니다. 건물이 앉은 토지의 면적은 199제곱미터로 60평입니다. 시골 주택치곤 대지의 면적이 조금 작은 편이지만 처음 1,600만 원에 평가됐던 금액에서 현재는 반값까지 떨어져 815만 9천 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평당 13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금액적인 부분의 메리트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옆쪽으로 다른 공간들은 현재 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예전 상태 그대로 이용 중입니다. 집 앞마당 담벼락은 기울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보수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정면에서 바라보니 집 상태는 참 깔끔해 보이네요. 평당 13만 원대에 취득해서 월 1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아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상 에어비앤비의 수익 구조와는 맞지 않으니 숙박업을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당에는 판넬조로 이루어진 창고도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 앞으론 밭이 있고요. 집은 완전히 정남향을 바라보게 지어져 있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항공 영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오늘의 집 옆으론 단독주택들이 포진된 상태고요. 바로 뒤편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살짝 보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주택은 2020년도 5월 달에 1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87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집의 상태와 위치도 오늘의 매각 물건보단 좋은 편이어서 비교하기엔 조금 힘들지만 가장 가까운 곳의 최근 실거래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주택은 매각 물건과 대략 30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2018년도 8월 달에 평당 41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된 주택의 외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주택의 대지 경계면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대지의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지의 면적은 60평이고요. 건물들은 대지 경계 내부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고 주택의 면적은 40.32제곱미터 12평이고요. 마당 왼쪽의 외부 화장실과 오른쪽 판넬로 이뤄진 창고는 한 평이 채 안 돼 보입니다. 다시 대지 경계를 보시면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상 맹지로 표시가 되지만 바로 옆 건물 주인분과 이야기해본 결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사용하시라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사에 조심하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하나 받아두시길 추천드리고요. 국유지 도로는 이곳까지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 바로 뒤편으로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옆집까지 이어진 토지지만 옆집의 주출입구는 여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외한다면 토지에 큰 피해가 갈 만한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주택의 방위는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길이 나는 곳이고요. 집 뒤편으론 나지막한 야산이 보이고요. 마을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상태니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집의 뒤편으로는 발리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천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보며 매각 물건의 상세한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영양군청까지는 자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론 울진과 영덕군이 있고요. 남쪽으론 청송, 왼쪽 편으론 안동, 영주, 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강원도 태백시가 보이는데 태백시청까진 자차 이용 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마을은 여기에 위치하고요. 주변으론 건마산과 울련산 그리고 다른 야산들이 있습니다. 주변으론 농경지와 단독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이고요. 바로 위로 초록색 선 보이시죠? 저곳은 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의 바로 앞으로 수비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의 축사는 보이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겠지만 냄새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농협과 슈퍼, 우체국과 파출소 등 일상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시설도 준비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매각 물건 앞으로 지나가는 발리천이고요. 하천과 집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m 정도 됩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보시면 물건의 토지의 옆집이 침범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곳의 토지 경계를 확인해봐도 조금씩 밀려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도를 통해 본다면 침범하거나 침범받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보시는 대로 도로와는 접하지 않은 맹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도로 경계점을 확인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도로 필지만큼 잘라서 지분으로 가지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공매 물건이고요. 물건 관리 번호는 2020-14308-001번입니다. 물건 관리 번호는 경매의 사건 번호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길이 463-25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대지, 감정 가격은
1631만 8천 원이었지만 지금 최저 가격은 815만 9천 원으로 감정가 대비 반값 상태입니다. 평당 13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고요. 매각 일자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입찰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만 매각인 상태고요. 매각되는 토지의 면적은 199제곱미터 60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40.32제곱미터 12평이고요. 타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월 지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건물 소유자는 지금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값과 비슷하게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고요.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강판지붕, 외부 화장실은 조적조, 그리고 앞마당에 판넬로 이루어진 창고가 한 동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60년이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에 전체 면적이 나와 있고요. 199제곱미터 60평 대지 전체를 매각하는 중이고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 감정평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처음엔 1,6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800만 원으로 반값 상태입니다. 부대 조건을 읽어보면 본건 맹지라는 점이 나오고요.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한티로 506-3번지이나 현황 도로명 주소판에 506-1번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집과 주소판이 바뀐 상태입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소재 수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정보를 보시면 전입세대주가 있다 나와 있지만 예전에 등록된 이름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소유자와는 성씨가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보시면 실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분 요구를 한 흔적도 없고요. 나머지는 모두 세금압 유권으로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은 다음 건물을 토지 가격에 맞춰 사오시거나 법정지상권 소멸을 목적으로 한 지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실 건물 주인 입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월 지료를 내며 가져가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